습니다. 검찰 통신조회 의원님 받으셨죠? 저도 받으셨죠?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이게 뭐 아유 지난주 진짜. 금요일 날 네.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오후에 그 가서 저녁 식사 전에 이제 병원에 약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약에 취해 있었는데 네. 졸려가지고. 네. 근데 문자가 뛰고 왔더라고. 그래서 네. 처음에는 네.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보냈나 네. 하고 이제 닫아놨어요 핸드폰을.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거 보니까 번호가 네. 보내온 번호가 네. 사건 관련된 통보를 받았던 중앙지검 번호인 게 맞는 거예요. 오, 예전에 받았던 번호. 예전에 어떤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사건이 진행되다가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고 문자를 받았던 기록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반부패 조사부. 예, 반부패 조사부는 아니고 그냥 중앙지검에서 왔던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피싱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것 봐라 하는 찰나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거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난데? 의원님도 87번이에요? 저는 87번이 아니라 번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116번? 예,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87번과 116번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지금 6개, 6, 7개의 그 문서 번호가 있다. 네. 민주당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내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들 중에는 없고 당지자 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저는 또 뭐 기자니까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안 알려줘요.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거냐, 내가 테러리스트라는 거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일단 저는 이게 그 직접적으로 사찰이다. 그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찰이 될 첫 단추죠. 왜냐하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제가 저희들이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폐기 규정이 있냐 없대요.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한번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으면 이 정보 제공이 그냥 이 번호 쓰는 사람은 신장식이에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번호 쓰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이게 다 제공되는 겁니다. 설마 비밀번호도 주진 않겠죠? 아이디는 준대요. 나 정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일, 해지일을 이제 3개 통신사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통신사에서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갈아타고 이것도 다 알게 되는 거고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번호 넣으면 대충 뭐 개인정보도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이디까지 다 알게 되는 거라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디지털 캐비넷에서 꺼내서 사찰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찰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한 거냐는 거예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건이면 그 매체나 기자 뭐 공범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공범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명예훼손 사건으로 원래는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얽어매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간 건데 초반에는 이거 사건을 할 때는 저것들이 그 말하자면 소위 부산저축은행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만배, 신학림, 그다음에 봉지욱, 장윤선, 신창식, 이재명, 추미애 다 엮어서 다 한 통속으로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짜고 낙선 공작을 했다. 거짓 뉴스로, 가짜 뉴스로. 옛날 같은 무슨 간첩단 같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최소 3,000명, 많으면 뭐 봉지욱 기자는 몇만 명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시던데, 한상진 기자인가요? 하여튼 추산을 하시던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지적을 해야 되는 거는 7개월간 통지유예했다는 거죠. 미루다. 그 사이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었죠. 4월 선거가. 근데 7개월간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한도를 다 미룬 거거든요. 기간상. 근데 원래 30일 후에 통지하게 돼 있고 1월 5일 날 제 건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2월 5일 날, 2월 4일, 5일 날 4일 어간에 통지를 해줬어야죠. 총선 바로 앞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30일씩 2번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연기할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 사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태롭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의원님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 내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윤석열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 그 밖의 사건 관계인들의 윤석열과 그 밖의 사건 관계이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없어요. 전 만난 적도 없어요. 네. 전화번호만 알아요. 7070.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 다니실 생각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저 그때 방송도 너무 많아요. 저 신장식의 뉴스사이킥 진행할 하고 있을 때입니다. 때예요. 진행할 때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윤석열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질문 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저희가 내가 왜 무슨 그런- 행정 절차를 방해할 그때 뭘 했다고 방해해. 행정 절차를 방해해요. 아, 가만히 앉아서 정말. 방송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주일 하루의 생활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고 그리고 아침 뉴스 전부 스크린하고 네. 신장식에 오늘 쓰고 네. 그다음에 방송 점검해서 방송하고 이 정말 너무나도 모범생. 평화롭고 모범생다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테러리스트 내지는 행정 절차 방해, 사생활 침해범이 됐어요. 여기 너무 불쾌하고요. 네. 이 어느 사유에 해당해서 내가 7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통보를 받았는지 검찰이 해명해야 됩니다. 제가 장 기자님도 마찬가지고요. 물었어요. 제 그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 받으신 수사관께서 한숨을 길게 쉬더니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어떻게 해?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지났죠. 예, 연락이 없습니다.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저도 기다려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내 전화라도 해서 다시 예. 이거 왜 이거 계속 전화해야 됩니다. 이거 저 통신조회 받으신 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다 직접 전화해서 기자들은 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 관련 의혹도 여기에 포함을 하겠다라는 판단인데요. 조국혁신당은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아니 당연히 네. 어차피 탄핵소추 청문회 할 거니까 네. 청문회에서 이 내용도 물어봐야죠. 네. 지금 질문을 강백신한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왜 이렇게 한 거냐? 왜 이렇게 한 거냐? 네. 어떤 수사 필요에 따라 조회한 거냐? 예, 통신 자료 어디 있냐? 예, 아직도 보관하고 있냐? 7개월간 유예한 이유가 뭐냐? 네. 일일이 답변하라고 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요. 서면으로 먼저 답변하라고 해놓고 예. 거기에 서면 답변이 시원찮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예. 되는 거죠. 법사위 예. 차원에서 탄핵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탄핵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보자라고 네. 했으니까. 예. 하여튼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 취재를 통해서 도대체 강백신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